반갑습니다. 예. 자, 올해 시험 봐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올해 시험 봐봤다. 아, 예. 세 분 정도 계시군요. 올해 처음 이제 관리사 준비하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 준비하시는 분, 예. 한 3분의 1 정도 계시고, 한 1년 정도 하셨다. 1년 정도 하셨다. 예, 한 3분의 1 정도 되시고, 예, 1년 이상 좀 했다. 예, 괜찮습니다. 예, 예, 예. 한 3분의 1. 아, 지난주 지난주가 어제 토요일도 거의 한 3분의 1 정도씩 계셨는데 거의 비슷한 비율로 계신 것 같아요. 자, 올해 시험이 많이 이제 어려웠는데요. 이 관리사 시험이 어렵죠? 예, 쉬운 시험이 아닙니다. 예, 기사 시험 기사 시험도 열심히 안 하면은 그죠? 합격하기 어려운데 관리사 시험은 더 하죠. 제가 난이도로 따져보면 제 느낌상 기사 시험이 한 10배? 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돼요. 합격률이 한 3% 정도 되잖아요. 3% 정도 되는 건데 3% 이게 수치적으로 봐도 그 기사 실기가 한 25% 30% 정도 되거든요. 수치적으로도 한 10배 어려운 거라고 보시면 되죠. 기술사는 거의 합격률이 1% 정도 되잖아요. 1%. 이거는 뭐 더 어렵죠. 자, 3%인데 그러니까 100명 시험 보면 3명이 합격하고 97명이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시험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단기간에 이렇게 합격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험입니다. 어, 1년 만에 합격하면 이제 제일 좋겠죠. 예, 누구나 다 빨리 합격하고 싶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마음같이 잘 되지는 않을 수 있다. 1년 만에 합격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1, 2차 동시에 공부를 하는데 합격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정말 가끔. 예, 정말 가끔 계시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작용이 돼야 돼요. 근데 거의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거의 못 봤습니다. 예. 그런 분들은 거의 이제 올인하시는 거죠. 직장 다 때려치고 1, 2차 동시에 1년 만에 정말 뭐 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예. 운도 작용해야 돼요. 어려운 시험, 작년같이 어려운 시험은 아니 올해같이 어려운 시험은 그렇게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수월하게 나온 시험, 수월하게 시험이 나와야 되고 내가 공부를 많이 또 해야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가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진 않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음, 보통 평균 최소 2년 정도는 해야 되더라고요. 직장인 분들 기준으로 2년 만에 합격하신 분들이 꽤 있으시고요. 3년, 4년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실력이 되시는데도 실수나 또는 뭐 올해같이 뭐 엄청나게 시험이 뭐 어렵게 나오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아차 하면은 뭐 재수, 삼수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 때만 해도 2년에 한 번씩 있었어요. 제가 13회 합격했었는데 2년에 한 번씩 있어갖고 한 번 떨어지면 거의 4년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예, 거의 3, 4년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정말 살 떨렸죠. 뭐 지금 1년에 한 번 보는 것도 사실 음, 3번씩 보는 뭐 기술사나 기사가 아니고 1년에 한 번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살 떨리지만 그때는 더 살 떨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는 나는 올해 꼭 합격해야 돼. 한 번에 꼭 합격해야 돼. 물론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는데 이 시험이 올해 같은 그런 시험으로 어렵게 나와버리면은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도 쉽게 합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일단은 너무 그 정신적인 충격을 너무 이게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은 정말 어려운 시험이고 한두 번에 합격하기 어려운 시험이다. 그런 일단 마인드를 갖고 이렇게 임하실 때 떨어져도 에이 다시 하면 되지 이렇게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데 예전에 어떤 분도 제가 이제 아시는 그 아는 지인 분이었는데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때가
19회였나 18회였나 정말 어렵게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건 공부 안 돼서 막 거의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시험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시험이구나 포기했거든요. 그 다음 시험이 엄청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290 몇 명이 합격했었거든요. 제가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만둬가지고 그 사람이 그 다음에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합격을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 멘탈 관리를 긍정적으로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뭐 겁을 드리려고 이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현실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이 뭐 대충 뭐 슬슬 하라는 건 또 아니고요. 열심히 하셔야 되고, 이제 저희 학원에 이제 등록하신 이상 열심히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열심히 하셔야 된다. 다들 열심히 하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열심히 하시려고 오신 거기 때문에 정말 대충 하려고 오신 분들 없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공부 방법, 그리고 크게 오리엔테이션은 수업 진행 방법, 그리고 질의응답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질의응답 요 질문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공부 방법, 뭐 수업 진행 방법 이런 부분들은 핵심 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각자 이제 또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그 이제 질문 을 많이 받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 방법은, 자, 시험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운 이유가 너무 범위가 넓고 외울 게 너무 많아서 어려운 거죠. 이게 외울 게 너무 많아서. 그러면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라는 건데, 범위가 정말 넓긴 한데요,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출제 가능성이 좀 높은 것들이 있어요. 물론 떨어뜨리려고 작정을 하면은 그 출제위원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에서 막 내기도 하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까지 다 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 자기 때를 이제 기다리셔야 됩니다. 어려울 때도 있고 좀 쉬울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특히나 그 기술사 같은 경우는 더 심한데, 하여튼 관리사도 약간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많은 양, 그 중에서 이렇게 우선순위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로. 우리 뭐 기사 같은 공부도 해보셨을 테지만, 뭐 100점 맞아야지 합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60점 맞아야지, 60점 이상 넘으면 되잖아요. 물론 그것도 어렵지만, 그죠? 관리사 시험에서 관리사 2차도 60점 넘으면 되지만 그게 이제 만만치는 않은 거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냐면, 그러니까 중요한 거 위주로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 우리가 확률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확률적으로. 예를 들면 뭐 위험물하고 형식 승인 이런 데서도 가끔 나오는데 그게 많은 비중으로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걸 뭐 싸그리 다 외운다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공부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큰 거,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법규, 제가 좀 전에 이제 법규 예를 들었지만, 법규에서는 뭐 지금은 예방법하고 그 시설법이 나눠졌지만 예전에는 이제 설치유지법이라고 이제 하나였잖아요. 거기서 이제 대부분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다중이용법이나, 그러면 이제 거기서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또 많이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1순위로 이제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차차 좀 덜 중요한 것들 이렇게 확장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화재안전 기준 수업이니까 그거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자, 이해를 잘 하셔야겠죠.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안 하고 외우는 것은 어렵죠. 이해를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해만 해서는 이제 되지가 않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를 해야 되는데 좀 덥진 않으세요? 지금 26도로 했는데 혹시 더우시면 말씀하세요. 어제는 한 24도라니까 너무 춥다고 그러셔가지고. 암기해야 될 게 이제 워낙 많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중요한 거 위주로 공부하라, 이렇게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라는 거죠. 중요한 거. 자, 별표로 우리 지금 기본 교재,
기본 이론 강의에서 나가는 그 기본 교재가 이제 뽀개기 교재입니다. 여기에도 이제 별표로 중요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별표 하나부터 5가지로 이제 되어 있어요. 자, 중요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 별표 4개, 5개, 별표 5개는 미기출 문제입니다. 미기출 문제. 우리 기사시험이랑은 다르잖아요. 기사시험은 기출됐던 거가 많이 나오죠. 관리사 시험에서는 기출된 것들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왔어요. 저희 때는, 제 13회 때는 너무 오래, 10년 전, 너무 오래전 얘기를 하나요? 제 때는 그때까지 기출 문제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공부했냐면 기출 그냥 일단 무조건 제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공부하기가 그래도 수월했어요. 지금은 싸그리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 뭐 최대한 빨리 합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뭐 신설되는 거 계속 생기고 최근 기출에서 계속 나오고 하니까 공부할 게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수강생 수험생들 실력은 점점점 올라가고. 자, 관리사 시험에서는 미기출된 것이 출제 가능성이 가장 이제 높은 겁니다. 여태까지만 봐도 기출된 거에서 우리 때는 거의 안 나왔었는데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13회 때 다른 사람들은 거의 다 제끼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안 된다. 무조건 난 다 해야 되겠다. 저는 그랬어요. 왜냐면 그렇게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이제 강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나오면은 못 쓰니까. 저는 다 했거든요. 근데 제가 13회 때 시험을 봤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전에 나왔던 게 처음으로 나왔어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설치 제외 장소가 그게 6회 때인가 나왔던 게 13회 때 딱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적었죠. 자, 그래서 미기출된 것이 이제 출제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제 이 별표가 지금 이제 책에 뭐 핸드북에 이제 쭉 나오는 이게 어떠한 의미에서 이게 별표가 4개고 5개고 3개고 2개고 하나인가, 그걸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아시고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개는요. 4개는 여기에는 이제 또 미기출된 것도 있고요. 미기출된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출된 것이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기출이 됐던 거. 저는 1회에서 10회까지 이 10회차 분을 저는 별표 4개로 봤어요. 볼 겁니다. 왜냐면 그 전에 1회에서 10회를 우리 올해 교재 기준으로 했을 때 별표 3개로 봤어요. 별표 3개로. 별표 3개로 봤는데 올해 이제 또 시험을 봐보니까 이게 점점점 이제 기출문제 비중이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중요도를 좀 달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1회에서 10회를 이제 별표 4개로 본 겁니다. 어차피 별표 3개였을 때도 그 별표 3개 이상을 우선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긴 하고요. 자, 별표 3개. 별표 3개에서도 이제 미기출 문제가 있고요. 미기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11회부터 16회 6회차 6회차 분량을 별표 3개로 본 거예요. 자, 이것도 점점점 최근 기출 문제가 막 계속 점점점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별표 2개는요. 별표 2개는 요것도 이제 미기출 되는 문제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미기출. 자, 미기출인데 왜 5개, 4개, 3개, 2개냐? 이거는요. 그 기출이 되는 그 문제 그 형태들을 살펴보면요. 4개짜리 쓰는 거, 5개짜리 쓰는 거, 이런 것들이 점수 내기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 3개짜리나 2개짜리가 좀 적게 출제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별표 3개짜리는 별표 3개, 2개짜리는 별표 2개, 요렇게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미기출된 문제 중에서. 그리고 기출된 문제에서는 17회부터 지금 우리 23회 지났고 24회 대비 준비하는 거잖아요. 22회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3회 올해 기출된 거는 제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작년도 우리 내년도 24회 우리가 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전년도 기출문제가 나온 역사는 여태 없습니다. 그런데 전전년도 2회차 전에 나왔던 거는 나온 적이 올해 한 번 더 생겼고 그 전에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두 개로 편입을 시켜야 되겠다 했습니다. 그때는 그 전에는 별표 하나로 했었거든요. 공부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별표 하나는 이제 뭐 좀 덜 중요한 거라든지 23회 기출, 23회 기출.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의 별표 하나짜리는 거의 뭐 안 해도 될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 별표 3개 이상이 일단 1순위입니다. 1순위. 그리고 요게 이제 2순위고 요게 이제 3순위긴 한데 뭐 이거는 거의 1, 2순위 정도만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암기를 이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제 암기를 해야 될 것인가, 암기를 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암기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뭐 대부분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자, 이미지 암기법, 그 다음에 우리 키두문, 우리 책에 수록되어 있는 게 제가 주로 쓰는 게 이미지 키두문이고, 그 다음에 우리 뽀개기 책에 이제 이광재 원장님이 이제 스토리 암기법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미지 암기법, 키두문 암기법 요걸 이제 활용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암기법 같은 거 이렇게 좀 내 나름대로 좀 만들어서 한번 사용해봤다 하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한 분 정도밖에 안 계시는군요. 보통 이제 앞글자 따서 하는 두문법 뭐 그렇게 하잖아요. 뭐 이거다 하면은 공수질 이렇게, 그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앞글자를, 문장의 앞글자를 땄잖아요. 그냥 공수질이에요, 공수질.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가장 이제 만들기 쉽죠. 편합니다. 그냥 앞글자 쭉 따서 그냥 순서대로 그냥 쭉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되더라도 계속 반복하면 그게 익혀지긴 해요. 근데 이제 좀 시간이 걸리죠. 자, 이 키두문 암기법과 그냥 두문법과 좀 다른 점은요, 그냥 두문법은 그냥 문장에 그냥 앞글자를 따는 건데, 키두문은 키워드의 앞글자를 딴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냥 일반 두문법의 앞글자는 일단은 어떤 키워드의 앞글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걸 외웠어도 이게 뭔 내용인지 잘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 의미 없이 앞글자를 순서대로 땄기 때문에 그 암기법을 외우는 것 자체가 좀 시간과 노력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요. 근데 이 키두문 암기법은요, 어떤 키워드의 암기법이라는 거죠. 어떤 문장이 이렇게 있을 때 요 키워드, 여기 키워드의 앞글자를 딴 거란 말이에요. 앞글자를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근데 키워드가 아닌 경우도 이제 가끔 있긴 한데, 그래서 이 키워드의 앞글자를 이제 떠올리게 되면 이 키워드를 상대적으로 쉽게, 그 문장의 핵심 내용을 상대적으로 쉽게 떠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문 글자법보다 이제 효과적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순서대로 딴 게 아니고 이거를 제가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많이 길지 않아요. 왜냐면 많이 길어버리면 그것도 외우는 게 일이에요. 하고 저는 그 암기법을 최대한 심플하게, 이 글자들만으로 최대한 심플하게 암기법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은 어느 정도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야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암기법 자체를 기억하는 게 수월하고요. 그리고 암기법을 기억을 했을 때 그 키워드를 또 쉽게 떠올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문장을 외울 때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알면은 훨씬 쉽게 우리 복원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키두문 암기법이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이미 뭐 저도 사용했고 우리 합격하신 분들도 이런 암기법들을 또 많이 사용을 하셔서 합격을 했습니다. 올해도 몇 명이 합격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너무 시험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합격자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지켜보려고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미지 암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이미지, 그림이죠. 그림으로 익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조 설치 기준이다 하면은 이렇게 수조가 쫙 있고,
여기 이제 사다리가 있잖아요. 사다리가 있고 그 다음에 외측에 이제 수위계가 있죠. 이런 거를 이제 외울 때 뭐 예를 들면 사다리 하면 사, 그 다음에 수위계 하면 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우리 키드문 암기법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키워드 암기법을 이제 따서 이렇게 하죠. 이제 그런데 이것도 외우긴 외워야 돼요. 뭐 사, 수, 뭐 이렇게 외워야 되잖아요. 키워드 암기법도. 자,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있을 수가 있겠죠. 사다리가 생각이 안 나. 그럼 이 이미지를 떠올려 보는 거. 그럼 가운데 딱 사다리가 있네. 아, 사다리 빼먹었구나. 이렇게 하고서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는 우리가 화전전 기술 기준이라든지 성능 기준을 이해하는데 활용하는데 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외울 때도 머릿속으로, 근데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막 이거를 막 계속 막 외우려고 막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이게 계속 익숙하게 이렇게 자주 보시면 머릿속으로 이렇게 연상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병행을 하시면 도움이 되세요. 예, 이미지 암기법과 키드문. 추천드리는 거는 키드문 암기법, 거의 이제 이미지랑 그 두 문자 암기법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글자로 이게 외우는 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거를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는 이게 좋다 하면 이걸 뭐 메인으로 하셔도 되긴 하는데 하여튼 두 개를 이렇게 병행을 하시면은 서로 이제 보완이 많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자, 잘 이해했어요. 그리고 이제 암기법도 알아가지고 이제 암기도 막 이제 잘 이제 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자, 반복주기예요. 반복주기. 내가 한 번 외우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그게 또 상당히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한 번 외우는데 나 2년 걸렸어. 그러면은 그런 얘기 있거든요. 합격하려면 내 나이 수만큼 반복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2년 걸렸어. 또 1년 걸렸어. 그럼 뭐 몇 년 해야 돼요? 뭐 40년, 50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뭐 제가 그냥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반복주기라는 거, 내가 한 번 외워서 반복하는 것을 얼마나 그걸 이제 빨리 하느냐. 자, 합격 수준 되시려면요, 일주일에 1회 반복할 수 있어야 돼요. 일주일에. 이 수준은요 엄청난 수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제 이 기본 수업 들으시고, 기본 수업이 화항기, 그 다음에 점검, 그 다음에 법령 하면 6개월 코스거든요. 6개월. 그러니까 한 번 수업 들으면서 한 번 외워 나가는데 거의 6개월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하려면 그게 얼마나 그 내공이 쌓여야 될까요? 그죠? 자, 제가 해본 결과 진짜 한 번 반복할 때마다 거의 한 반 가까이씩 줄어듭니다. 반은 조금 오버를 하더라도 한 3분의 2 정도씩 기간이 줄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10주 동안 쭉 해나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반복할 때 뭐 한 달 반, 그 다음에 반복할 때 뭐 한 달, 이렇게 줄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줄어야 돼요. 예, 줄어야지 예,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양을 반복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반복을 해야 되는데, 이 처음에는 이제 엄청나게 양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또 어떻게 외워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올해도 이제 그런 방법으로 이제 많이들 하셨는데, 뭐냐면 일단 우리가 이제 암기는, 해설은 요 메인 뽀개 기체로 나가고 암기는 그 핸드북으로 나가는데, 핸드북이 그 밖에 있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문제답 형식의 문제집이고, 거기에 이미지 암기법과 이제 키드문 암기법이 수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공부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일단 암기법과 키워드를 외우는 거예요. 자, 뭐냐면 수조 설치 기준이다 그러면 뭐뭐뭐 암기법이 있겠죠. 그리고 그 각각의 암기법을 의미하는 키워드, 일단 이것만 암기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뼈대가 거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살을 조금씩 붙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8주 동안 이 화환기 수업을 나가는데, 이 동안 암기법과 키워드 외우면 성공이에요. 이것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그 항목들을 디테일하게 다 외운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예. 거의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거의 한 6개월은 잡아야 돼요. 화환기. 예. 화환기나
법령. 그래서 1년 안에 이 많은 양을 정말 합격 수준까지 외우는 게 그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화환기 하나만 해도 거의 뭐 한 4, 5개월 뭐 이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2달 수업 나가잖아요. 2달 수업 나간 동안 다 외우는 거는 올인하시는 분들은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이제 직장 다니시기 때문에 2달 동안 일단 암기법과 키워드 그 뼈대만 세우셔도 성공. 그렇게 해서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진모 들어가죠. 그러니까 화환기, 그 다음에 점검 실무, 그 다음에 법령 끝난 다음에 이제 진모, 누적, 전모 이렇게 모의고사가 3단계로 들어갑니다. 진모에서는 지금까지 내가 했던 그 뼈대에다가 살을 붙여 나가는 거예요. 그 뼈대에다가 살을 붙여 나가는 그런 식으로 해갖고 그 암기 수준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끌어올리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업 진행 방법은 제가 그리고 이 반복 주기를 이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입으로 소리내서 외우는 방법이에요. 육성 암기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제가 암기할 때 좀 지도해 드릴게요. 쓰는 방법은 정말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처음에 좀 몇 번 정도 쓰면서 처음에 좀 해볼 수 있어요. 괜찮아요. 병행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나중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팔도 막 아프고요. 여기 뭐 인대 막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이게 많이 써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입으로 소리내서 또는 마음속으로 외우는 방법. 그리고 나중에는 진짜 눈으로 한번 스캔할 정도로 그 정도 돼야 돼요. 그거는 이제 차차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진행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릴 건데 수업은요 아시겠지만 자 현장 강의에서는 이제 최성원 관리사님께서 이론 수업을 이제 해주시죠. 화재안전 기준에 대해서 이제 해설을 해주십니다. 자, 이해되기 쉽도록. 그 다음에 자 암기법은 제가 이제 동영상으로 자, 지도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밴드로 이제 학습 관리를 해드리죠. 자, 학습 관리라고 하면은 자 이겁니다. 매일 아침,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면 이제 수업을 이제 진행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동영상도 암기법 동영상도 요거 끝나고 이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아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구나 이제 익히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오늘 수업 끝나시고 또 저녁에 가도 또 이제 공부 좀 하시고 월요일부터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이제 시켜드릴 거예요. 제가 어떻게 시켜드리냐? 월요일부터 자 목요일까지는 1일 공부 1일 테스트가 있어요. 일요일 공부 1일 테스트가 있습니다. 테스트. 자, 아침 8시에 제가 그 핸드북 오늘 나간 그 내용 중에서 그 핸드북으로 월요일날 외워야 될 분량의 그 내용을 올려드릴 거예요. 자료를. 그러면은 뭐 틈틈이 보시든지 퇴근하시고 보시든지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밤 10시에 오전 8시에 제가 일일 공부 올려드리고 밤 10시에 이 내용 중에서 5문제를 제가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시험 볼 거예요. 제 밴드에 문제를 딱 올려드리면 이제 그거 안 보고 써보는 거예요. 쓰는데 뭘 쓰냐? 어떤 문제에 대한 암기법과 키워드만 일단 적어보는 거예요. 암기법과 키워드. 전체 디테일한 내용까지 나는 시간이 돼서 외울 수 있다 하면 그것까지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까 아침 8시에 이제 일일 공부 이제 자료 올려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뭐를 또 추가로 올려드릴 거냐면 음성 파일을 올려드릴 거예요. 어떤 음성 파일이냐? 암기법과 키워드에 대한 그 음성 파일이에요. 수조 설치 기준, 암기법 뭐, 키워드 뭐뭐뭐뭐.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진도가 어디까지 나가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나갈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 계획은 옥내소화전까지인데요. 하여튼 그래서 그 분량 거의 제가 이제 따져보니까 일주일에 예전에는 이제 별표 3개까지 했을 때 200문제 정도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그때 당시에는 10주였으니까 이제 20문제씩 해서 하루에 5문제씩 나갔단 말이에요. 그것도 사실 많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별표가 이제 조금 늘어나면서 그 별표를 일단은 별표 2개까지 일단 다 암기 범위 일단은 늘 거예요. 늘 거고 다만 나는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나는 별표 뭐 4개 5개까지만 할래. 이건 본인 선택이에요. 또는 별표 3개까지만 할래. 이거는 본인 선택입니다. 본인 선택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일일 공부를 해가지고 그 진도 나간 내용, 그 내용을 딱 4등분 해가지고 일단 다 올려드리긴 할 거예요. 근데 나는 도저히 나는 별표 시간이 없어서 4개 5개까지밖에 못하겠다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추천은 최소 별표 3개 이상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예, 근데 도저히 시간 안 된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직장을 때려칠 수도 없고, 그럼 별표 4개 5개만 일단은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일일 공부를 올려드리고 음성 파일도 올려드릴 거예요. 음성 파일. 네, 음성 파일을 각 어떤 문제, 암기법, 키워드 이렇게 해서 제가 제 예상으로는 한 5분 정도면 될 거예요. 그 음성 파일이. 그래서 그거를 뭐 출퇴근하실 때나 차로 운전하실 때나 이럴 때 듣고 다니시면은 저절로 암기가 됩니다. 예, 그냥 이거 들으면서 딴 생각하시면은 암기는 안 되고요. 들으면서 따라 해보시는 거죠. 예, 따라하세요. 그러면은 저절로 암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올해도 해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1일 테스트는 5문제, 밤 10시에 5문제를 올려드릴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래서 답안 작성을 하시잖아요. 이걸 안 보고 한번 내가 암기법하고 키워드를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연습장을 사진을 딱 찍어서, 우리 밴드에 거의 다 초대되셨죠? 딱 찍어서 밴드에 이제 댓글로 사진 첨부가 있어요. 그걸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그 밴드 처음이신 분들은 이게 밴드를 이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신 분들 계세요. 근데 많이 어렵진 않은데, 혹시 뭐 자녀분이 계시거나 또는 누가 주위에 옆에 잘 아시거나 하면 물어보시고, 잘 모르시겠다 하면은 실장님 물어보셔도 되고, 뭐 저나 뭐 강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1 테스트 작성해서 이제 댓글로 답안 제출을 이제 해주시는 거죠. 이제 그건 제가 뭐 이렇게 채점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제가 이제 보긴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분위기 가운데 이제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해야 되고 이거 안 하면 뭐 탈퇴 처리하고 이제 그런 거 아니니까 너무 이렇게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공부가 또 되는 거거든요. 예. 그냥 혼자 그냥 맹땅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막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훨씬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1일 공부, 1일 테스트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에는 주간 테스트를 해요. 월, 화, 수, 목 나간 내용 중에서 5문제를 랜덤을 뽑아갖고 금요일 밤 10시에 랜덤 주간 테스트 딱 합니다. 올려드리면 답안 작성을 똑같이 이제 하셔서 댓글로 제출하신 거예요. 그리고 현장 테스트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일요일날 이제 아침에 딱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께서 그 강사님께서 그 주간 테스트 나눠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5문제 나눠드릴 건데, 5문제 쓰시도록 나눠드릴 건데, 거기에 암기법, 키워드 이렇게 적어주시는 겁니다. 다 적는 게 아니고요. 아셨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수거하셔서 선생님 강사님께서 집에 가져가서 채점을 하실 거예요. 그 다음 주에 그 60점 안 되시는 분들은 제시입니다. 제시험이에요. 아셨죠? 예. 이게 저희가 이제 심사하는 그 평가 사항에 있어서 또 하는 것도 있고, 또 그렇게 하니까 훨씬 이제 온라인에서 그냥 혼자 해갖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시험 보는 그런 느낌이 나니까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금요일날 온라인으로 주간 테스트 보고 현장에서 와서 시작하고 5분 동안 이제 실제 쪽지 시험을 이제 볼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요 정도까지 하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성능 기준까지 나왔잖아요. 작년 12월에 성능 기준, 기술 기준 이제 나눠지면서 성능까지 이제 나오는데 거의 70-80%가 성능 기준과 기술 기준하고 동일합니다. 제가 그 카페에도 올려드렸는데, 다시 한번 그 소방청에서 발간한 성능 기준, 기술 기준 비교표를 다시 이제 올려드릴게요. 우리 뽀기 책에 제가 다 비교를 이미 해놓긴 했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보셔도 상관없는데, 나는 실제 원문을 비교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그 자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나가실 때 강사님께서 이제 기술 기준 위주로 우리 책에 수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성능 기준하고 다른 부분은 점선으로 표시를 해놓고 또는 별도의 박스로 그렇게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요 한 권만으로도 이제 충분하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개정 사항이 조금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정오표로 올려드렸는데 다시 한번 밴드에 좀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그 12월 달에 이제 창고와 그 다음에 공동주택 기술 기준이 이제 신설이 된대요. 성능 기준은 이미 공포가 됐죠. 그것까지 반영해서 개정판이 나올 텐데, 개정판 나오면 그거 또 여러분들께 이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예. 그리고 핸드북은
핸드북은 이것도 12월 달에 나오면 그것까지 반영해서 그때 출간하고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냐? 지금은 이제 제가 지필 중에 있는데 그거를 PDF 파일로 매일매일 이제 올려드릴 거예요. 예, PDF 파일로 올려드리고 이 수업도 PDF 파일을 올려드리고서는 그거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조금 불편하시지만 프린트를 하셔도 되고 프린트를 하셔도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태블릿이라든지 뭐 폰에다 넣고 또는 PC에다 넣고 이렇게 보셔도 되더라고요. 요즘 또 젊으신 분들은 PDF 파일로 그냥 태블릿에서 막 이렇게 공부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나는 출력해서 하시고 싶다 하면 집에 거의 프린트가 없는 경우가 많으시니까 회사에 가셔가지고 좀 뭐 눈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프린트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시지만 그 참으시고 그 다음에 핸드북은 그 올해까지는 제가 다 구매를 그 하시도록 했었는데 제가 그냥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핸드북은요. 핸드북은 세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화환기, 그 다음에 점검 실무 및 점검 항목, 그 다음에 소방관계 법령. 예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거 문제 한 권, 좀 덜 중요한 문제 한 권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니까 요것만 하셔가지고 나중에 요걸 안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요거는 선택적으로 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만 하고 요건 안 하셨고 여기에도 막 최근 기출 문제가 여기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나오니까 막 못 쓰고 막 그런 사태가 생겨가지고 그냥 하나로 뭉쳤어요. 중요도로 이제 그 책을 구분한 게 아니고 그냥 딱 과목별로 이 설비 순서대로 뭐 별표 뭐 하나 두 개 세 개 뭐 이렇게 딱 섞여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세 권을 만들어서 이제 출간할 건데 이건 이제 다 수업 때마다 이제 드릴 거예요. 예, 이제 지금은 책 나오기 전까지 이제 PDF로 좀 불편하시지만 좀 보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하는 거고요. 질의응답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들 좀 질문해 주시고요. 질의응답은 제가 10분 정도만 받는 걸로 할게요. 10분 받고 제가 상담을 해드릴 거거든요. 예. 아마 원장이 상담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이제 상담 일지를 이제 쭉 받아가지고 제가 이 학원에서 예전에 이제 해봤는데 그 요청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제 수업 끝나고 또 상담을 해야 되니까 이 너무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전화 상담을 합니다. 전화 상담. 전화로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 궁금하신 거 이렇게 또 해결드리고 하니까요. 일단 기본 요 시간에 물어보시고 만약에 시간이 부족해서 못 물어보셨다 하면은 그 전화 상담으로 좀 궁금한 거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제가 요거 끝나고 한 10분 정도 쉬는 시간에는 좀 있다가 제가 이제 또 내려가야 돼서 그 쉬는 시간에 또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궁금하신 거 질문하세요. 성능시험 조사표 그거는 화환기가 아니긴 한데 점검 항목 때 말씀드리긴 할 텐데요. 성능시험 조사표에서 올해 이제 많은 비중이 나와가지고 그런 말씀 이제 그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이제 많으실 텐데 분명히 내년에는 안 나오거나 적게 나오거나 그럴 겁니다. 예, 항상 뒤통수 빵 때리면은 이제 도망가 있다가 또 몰려서 딱 빵 때리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그래도 나왔으니까 대비 안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뒤통수를 연달아 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많죠. 지금 종합작동 할 것도 지금 싸그리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까지 어떻게 다 하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할 텐데 일단은요 종합작동이 일단 우선순위고요. 예, 그걸 하시고 그 다음에 성능시험 조사표는요 그 종합작동하고 다른 것들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나눠 세우는 거는 너무 힘듭니다. 예, 너무 힘들어서 이제 거의 이제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그게 예전에 우리 종합작동표가 지금 많이 바뀌었잖아요. 바뀌기 전에 그 내용이랑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아직도 거기 NFSC라고 되어 있는 거 아세요? NFSC라고 되어 있어요. 네. SC가 지금 없어진 지가 언젠데. 하여튼 옛날에 그 우리 종합작동 그 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고 종합작동에 없는 예를 들면 도로 터널 그 위험물 점거 항목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반적인 대상물 중에서도 종합작동에는 없는 그런 것들 위주로 이렇게 예상 문제로 해가지고 대비를 하시고 그리고 비슷한 것들은
따로 외우는 건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냥 종합을 갖다 써야 돼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 종합을 갖다 쓰거나 나는 그 화한기를 요약해서 쓰거나 그것이 이제 그런 식으로 안 해오신 분들은 그게 이제 최선이었던 거죠. 그래서 선택적으로 하셔야 된다. 비슷한 거는 종합 작동을 갖다 쓰는 게 낫다. 다 나는 다 외울 수 있어 하면 다 외우셔도 돼요. 근데 그건 정말 비춥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아, 1차를 뭐라고요? 다. 아, 작년 수업 들으신 중에서 예. 아하. 하셔야 되니까. 잘하셨고요. 그럼요. 그 1차 잘 말씀하셨는데 제가 1차 얘기는 안 하셨고 어제도 이제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1차 공부를 뭐 언제부터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런 질문을 어떤 분이 하셨는데 1차 공부는 이제 저희가 1차 책이 나오죠. 광고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차 책 이제 최성 관리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집필해 갖고 10월 말에 나옵니다. 그럼 11월부터 이제 강의가 들어갈 거거든요. 자, 11월 정도부터 1, 2차를 병행하시라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1차 시험이 별로 그렇게 안 어렵고 2차 시험이 어렵다고 2차 시험만 쭉 준비하시다가 한 내년 뭐 몇 개월 안 납두고 1차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2차를 일단 제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다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1, 2차를 동시에 하시되 시간 비율을 나눠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1차를 2, 뭐 2차를 8 이렇게 하시든지. 그래서 내가 이 책으로 시험 보기 전까지 뭐 2번 반복하려면 내가 하루에 몇 장씩 공부해야 되는지 그게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그렇게 틈틈이 같이 병행하시는 게 좋고 1차의 구조 원리하고 2차의 화재 안전 기준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 1차 강의에도 2차 강의 이제 들으신 분들이 거의 1차 강의 들으시기 때문에 1차 강의는 아주 디테일하게 뭐 화재 안전 기준 이렇게 나가듯이 그렇게 나가지 않고 1차에 딱 맞게 필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핵심적으로 설명을 이제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2차 강의랑 같이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낫고요. 1차는 그래서 병행하시는 게 낫다. 그리고 1차 교재가 나오면 그 책만 사시면은 강의는 다 무료로 이제 제공되는 그런 걸로 이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예. 그렇죠. 음. 그런 분들이 이제 가끔 계시죠. 뭐냐면 올해 이제 1차 시험 봐서 통과했는데 그러면 이제 내년에 시험 안 보면은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니까. 근데 내년에 시험 봐서 만약에 합격이 되면 만약에 그 내년에 2차가 떨어지면 그 다음 해에 또 볼 수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매년 시험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1차 시험은. 그런 경우 들어보셨어요? 응. 1차 시험을 매년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 이제 그게 참 애매하긴 한데 나는 2년 안에 꼭 합격을 할 거기 때문에 나는 1차를 할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나는 그래도 한 뭐 좀 여유 있게 할 거기 때문에 나는 그냥 매년 뭐 조금씩 시간 투자해가지고 할래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 같으면은 저는 그냥 2년 안에 합격하는 걸 목표로 좀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꽤 시간 많이 잡아먹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1년 만에 공부하는 거랑 2년 만에 공부하는 거랑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아예 그냥 난 2년 안에 합격하는 목표로 해가지고 만약에 안 된다 하면 또 조금씩 병행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시험을 또 보려면은 그래도 꽤 시간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럴 바에는 그냥 저 같으면 그냥 한 번만 보고 그냥 2년 안에 합격하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합격하면 좋고 만약에 안 되더라도 뭐 틈틈이 좀 또 같이 하면 되니까 그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네, 또 질문요. 예, 그 질문 많이들 하세요. 많이들 하시는데 그
일단 핵심, 그러니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예, 점거 항목 같은 경우에는 그 화재 안전 기준보다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돼야 될 필요성은 있긴 해요. 그런데 예, 그거 같은 경우에도 일단 화환기는 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쓰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렇게 쓰기는 어렵고 정말 핵심 키워드가 들어가고 예, 그 내용이 예를 들면 뭐 음, 이런 장소에 설치해야 된다 또는 이런 곳에 설치해야 된다 이거를 똑같이 장소라고 똑같이 써야 되냐 뭐 이런 걸 물어보시거든요. 그거는 장소라고 써도 되고 곳이라고 써도 되고 상관없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전공 항목이 상당히 이제 어려운 게 이게 엄청 함축이 돼 있잖아요. 단어 몇 개로 막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그게 만약에 빠져버리면은 그냥 바로 거진다고 보시면 돼요. 전공 항목 그래서 이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다행인 건 전공 항목하고 화재 안전 기준하고 상당 예전에는 많이 달랐거든요. 근데 그게 개편이 많이 되면서 많이 거의 그 1대1 매칭이 거의 돼요. 그래서 화학기를 공부하시면서 전공 항목도 같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전공 항목 들어가면은 관련된 화학기를 같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거든요. 그러면은 훨씬 이제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화환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 토시 하나 안 틀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일단 키워드가 딱 들어가고 예, 조사 이런 거 요 정도 틀리는 거는 괜찮아요. 예, 근데 많이 반복하다 보면 이게 거의 점점점 정확도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너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쓰려고 써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 가지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암기법과 키워드만 암기하시라는 거지. 지금은. 그리고 살을 붙여 나가면서 정확도는 계속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십니까? 별표? 별표요? 별표라는 게. 아, 그거는 나중에 법령에 가서 예, 법령에 가서 외울 거예요. 예. 나는 미리 외우고 싶다 하신 분들은 외우셔도 되는데요. 그게 시행령 별표 4죠. 옛날에 5였는데 4로 이제 바뀌었는데 지금 뭐 화한기 외우는 것도 바쁘실 거예요. 예. 일단 지금은 법령 말고 화한기만 집중하시는 게 저는 좋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나중에 그 시행령 별표 4 그 설치 대상은 법령에 가서 예, 그냥 눈에 이게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서 아 이런 대상에 설치를 하는구나 그 정도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게 이제 소방관계 법령에 많고 화한기에는 그런 게 많이 있진 않아요. 뭐 예를 들면 건축법 시행령 제 45조 뭐 방화구획 어 그다음에 뭐 45조 35조 요런 게 나오는 것들이 좀 많이 그런 것들이 좀 있고 그리고 화한계는 많지 않아요. 이제 법령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뭐 제 몇 도 몇 항에 따른 뭐 무슨 법 뭐 이랬잖아요. 헷갈리죠. 그거 외우다가 큰일 납니다. 예. 그거는 아예 그냥 제끼는 게 나아요. 예, 몇조 몇 항 아예 빼고 그 몇 조 몇 항에 따른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따른 뭐 뒤쪽에 그 내용이 또 나와요. 보통 보면은 그 몇 조 몇 항은 그거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외우다가 큰일 납니다. 그거 오히려 잘못 쓰면 오히려 더 감점될 수 있어요. 그게 아마 그 사람들 이제 그 채점 기준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도 그 몇 조 몇 항을 외워야지 만점 주고 안 외웠으면 완전 빵점 주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진 않다고 생각되고 근데 화학기는 이제 가끔씩 보면은 몇 조 몇 항 하여튼 그 내용이 그 뭐 별표 뭐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가 가끔 있긴 해요. 예, 많진 않아요. 예, 환기에서는 그런 부분은 너무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제가 암기법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틈틈이 설명을 드릴게요. 아, 요거는 안 하셔도 된다. 뭐 이런 거. 예. 예, 또 질문이요. 8주.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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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일단 이제 이론 수업 나갔을 때는 그 디테일한 내용들에 대해 다 설명을 나가는 거고요. 예, 이론 수업에서는 그러니까 암기법 수업에서는 이것을 이제 어떻게 외우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도를 해드리는데 일단은 먼저 암기법과 키워드를 암기하시는 것을 이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여력 되시는 분들은 거기에 이제 살을 붙여 나가는 것을 하셔도 되긴 하는데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게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 살까지 디테일하게 붙여서 그 세부 내용까지 다 외우시는 것은 쉽진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해보니까 나는 가능한데 그럼 하시면 됩니다. 예, 하셔도 되고 그런데 예, 하루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중요 문제 5문제 정도 나갔는데 지금 대략다 보니까 하루에 한 10문제 이상씩은 나가야 돼요. 10문제를 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서 하루에 10문제씩 외우는 거는 정말 많은 거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암기법과 키워드 외우시고 그 살을 붙여나가는 살을 붙이는 게 그 뼈대를 만드시는 그런 단계로 해나가시면서 난 여력이 되면서 조금 더 살도 붙일 수 있겠다 하면은 그 붙여 나가시면 되세요. 예. 또 질문요. 자, 시간이 좀 된 관계로 또 질문 있으신 분은 저랑 상담하실 때 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쉬는 시간에 또 물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하겠고요. 요 2교시부터는 이제 최성호 관리사님이 들어오셔서 또 강의 또 해주시겠습니다. 예, 또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나중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올게요. 네네네.